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게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풀꽃. 이제 유명한 시는 이거고, 나머지 이제 두 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짧은 세 줄의 시입니다. 두 번째 거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3번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렇게 세 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시를 볼 때, 동화샘 방식으로 읽어보면, 이게 풀꽃은 보통 풀은 이제 잡풀이 많아요. 근데 꽃은 펴요. 어떤 것이든. 근데 이제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쳐다보면, 아, 예쁘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져요. 그러니까 꽃을 그냥 풀꽃이 있다 했을 때, 아, 꽃은 예쁘다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 자세히 보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예쁘다라는 감정. 이런 예쁘다라는 감정을 만드는 순간 사람이 더 예뻐집니다. 아름다워지고. 자, 오래 보여. 그러니까 이제 예쁘다라는 걸 좀 머물면서 오랫동안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예쁜 걸 넘어서, 아,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죠. 좀 더 보면, 아, 갖고 싶다 해서 꺾어버리면 쓰레기장으로 가죠, 예쁜 꽃이.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잡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풀꽃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너도 이 풀꽃과 같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렇다. 너도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인이 이 풀꽃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은, 아, 본인이 풀꽃과 동화가 되면서, 아, 나한테도 너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너도 그렇다가. 그러면 이 너는 두 가지죠. 1. 풀꽃일 수도 있고, 2. 듣는 청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요 단어 때문에 이 두 줄을 다시 피드백해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가 하나의 꽃이라면 이걸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 시가 예쁘네, 시가 사랑스럽네, 이런 느낌을 돌 수 있도록 그렇다라는 지시어로 쓴 거야, 넓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걸 회전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천천히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꽃이 유명한데 두 번째를 보면, 자,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됩니다. 그죠? 이름을 모르면 하나의 그냥 몸짓에 불과해버리죠. 김춘수의 꽃에 비교해보면. 이게 몸짓, 끔지락거리는 저기 몸집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이웃이 되기 시작해요. 모르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색깔과 향기에 맞는, 색깔과 향기에는 이름을 불러달라 했으니까 개성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웃 친구, 이웃 사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이름은, 아, 저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고, 색깔은 전체인데 이 안에 더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되면, 그죠? 구조를 알게 되면, 모양을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이웃에서 친구에서 연인 점점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간다면 뭐라고? 그 다음 것은 비밀이 되겠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것인, 그렇다 말고 이것은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 있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 색깔, 모양, 이렇게.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연이 되고 연인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제목이 풀꽃이에요. 그러면 저 풀꽃, 저 꽃이 그냥 지나가는 꽃이었는데, 저게 밤나비꽃이, 잣나비꽃이야, 밤안개꽃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잘 있나? 보게 되는 거고, 그 꽃의 색깔, 향기를 맡게 되면 찾아가게 되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 꽃의 모양새 자세히도 살피고 이 느낌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걸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게 연인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꽃을 즐기는 나만의 비밀일 수도 있어요. 작가가 생각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풀꽃에서 삼으면 자 기죽지 말고 살아봐. 그러면 잡초라고 그냥 살아요. 나는 잡초야 이렇게. 자 친구가 되고 연인이 돼서 이제 비밀을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너 나중에 꽃을 필 거야. 꽃 좀 한번 피워봐 이렇게. 꽃을 피워봐. 참 좋아. 그럼 이 참 좋아가 이 모습이 참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참 좋아가 꽃을 피워봐. 그러면서 사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들이 참 좋아. 별거 없어. 아니면 이 꽃을 피운 네 꽃을 피는 노력 아니면 꽃을 피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 그 굉장히 여러 개가 이런 감정상에서 이것도 참, 너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마음을 딱 응축해서 이거는 너의 마음이야. 너야. 하이라이트가. 이거는 뭐라고? 아야. 이거는 뭐야? 참이야. 그러니까 시조보다 짧은데 시조와 같은 초장, 중장, 종장 이런 마음처럼 구조가 초장에는 뭐라고요? 배경. 중장에는 뭐라고요? 전개. 종장에는 뭐예요? 주제. 너도 그렇다. 이것도 뭐라고요? 초장, 중장, 종장이 이렇게 되는데 아에서 요 아가 종장. 그러면 초장은 요거 두 개. 아니면 종장. 이렇게 초장, 중장을 늘려서 세 단락으로. 그러니까 종장은 아. 이거는 뭐라고요? 초장, 중장. 초장은 뭐라고요? 기죽지 사람아 배경. 그러면서 전개, 꽃을 피워봐. 그것이 참 이런 단어에 다 압축돼서 좋아. 이런 식으로 써준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들을 사람들이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간결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조적인 기법처럼 이렇게 처음 배경 깔고 전개를 한 다음에 감정을 딱 응축해 놨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요것들을 간결한 걸 이렇게 짧으니까 다시 첫째 연으로 이렇게 도돌이표 해갖고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지시어들을 써놓고 아니면 그죠? 감탄사를 써놨어요. 감탄사, 감탄 아니면 응축되는. 그래서 이거를 빙빙빙 돌아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해요. 그다음 또 4번은 또 뭐냐면 이게 부담감이 없어. 풀은 백성. 보리, 이런 거, 백성, 사람,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풀이라는 거기에다가, 그래도 나만의 가치인 꽃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넣어줘서, 풀만 써놨으면 심심한데, 꽃을 써놓으면서, 보통 거에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줬어. 이 꽃의 가치를 자꾸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읽는 사람들이. 자, 5번째는, 그렇게 해주면서 이게 너도 그래 예쁘야 사랑스러워 비밀이야 이렇게 좋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쓰니까 굉장히 알기가 쉬워. 직접적으로 써서 감정이 쉬우니까 알아듣기가 쉬워. 그런데 쉬운 것뿐만 아니라 6번째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쉬운 걸 쓰면서 이 풀꽃이 꼭 듣는 사람 청자인 것 같이 작가가 풀꽃이라는 청자에게, 독자에게 꼭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 화법이, 독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비밀이야. 너도 그래. 참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야. 또 길지가 않아. 길지가 않으니까 7번. 생략이 많아,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들, 경험으로 그 사이사이를 마구마구 채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은 보통은 요렇게 한 개만 이렇게 유명한데 이렇게 왜 2개, 2번, 3번을 써놨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요런 얘기 조금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아마 시집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달달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됐을 것 같아. 자, 9. 그런 다음에, 이게 너무 짧고, 그러니까 암기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어디서 나 이 시 알아?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편해. 그런 다음에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편해. 그러니까 수업하기도 편해. 생각들을 자기 얘기를 하고, 너의 예쁜 모습을 찾아봐. 이렇게. 너의 예쁜 모습이 뭐니? 오래 보면 왜 사랑스럽니? 너도 진짜 그러니? 이렇게 벌써 세 질문이야. 왜 이름을 부르면 이웃이 되니? 네 친구의 색깔은 뭐니? 아, 연인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면 좋겠어? 아, 그러면 우리들의 비밀. 아, 이것은 비밀이라는데 이것이 뭘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 기죽지 말고 살라고 했잖아. 기죽으면 어떻게 돼? 꽃을 피우게 되면 뭘 맺어? 열매. 아, 그럼 뭐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제용으로 좋아. 그래서 빨리빨리 퍼치기가 좋아. 질문으로. 그러니까 시인이 시인이면서 양력을 보니까 시인하고 교육자 이렇게 써놨더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했을 확률도 크고 그러는데, 그치? 네.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풀꽃처럼, 시처럼 풀꽃,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자, 다 지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수고하셨습니다.